구지석이 드디어 리차드 한의 진짜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처럼 모시던 사람이 원수의 남편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신을 도운 사람이 자신의 원수라니. 신데렐라 게임 87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상황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구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지석은 분노와 배신, 혼란이 얽힌 눈빛으로 윤성호를 바라보며 말끝을 삼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이 가늘게 울리고 있습니다. 신여진의 창백한 얼굴과 여진의 손을 잡고 있던 윤성호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두 남자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여진 회장의 남편이었다고요? 윤성호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석아, 오래전 일이야. 너를 알기 훨씬 전부터 우린 뭐요? 구지석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럼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은 뭐였죠? 신회장을 무너뜨리겠다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내 부모님을 짓밟은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내였다고요? 윤성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네 부모님, 이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을지도 몰라.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네가 복수심에 무너지지 않길 바랬어. 구지석은 두 손을 허벅지에 얹고 힘을 줍니다. 복수심에 무너지지 않길 바랐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선생님이 신여진 회장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속인 겁니까? 윤성호는 고개를 들어 지석을 바라봅니다. 눈가가 벌겋게 물든 채 나는 널 아꼈다.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과 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였고 나는 신 회장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너 이용하고 싶진 않았어. 윤성호의 말을 들은 지석이 말합니다.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구지석은 헛웃음을 지으며 병실 문을 향해 돌아섭니다. 이젠 선생님도 회장님도 아무도 못 믿겠어요. 이제껏 원수인지도 모르고 원수와 일을 도모했네요. 뭘 해온 건지. 지석이 천천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가는 동안 윤성호는 신여진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유진 엄마, 내가 저 아이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불이 어둡게 내려앉은 와인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지만 지석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는 이미 두 번째 잔의 와인이 들려 있었고 지석은 조용히 잔을 비우며 바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 이젠 뭐라 불러야 하지? 리차드 한? 속으로는 수십 번 이름을 되뇌입니다. 아주 밑바닥 시절부터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어른, 그가 바로 신여진의 남편이었다니. 구지석은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습니다. 내 복수의 끝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네. 웃기지도 않아. 지석은 와인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다시 되뇌입니다. 신여진을 무너뜨린다는 게 결국 선생님의 마음을 찢는 일이었다면 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진구와 함께 여진의 병실을 찾아온 구하나. 하나는 문틈 사이로 여진을 바라봅니다. 진구씨, 저기 신 회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진구에게 묻자 진구는 말없이 병실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뒷모습만 보이며 앉아있던 윤성호가 돌아봅니다. 선생님, 여긴 어떻게? 윤성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성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은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씨,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숨긴 게 많았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놀란 하나가 말합니다. 신 회장님이랑 부부셨어요? 네. 하나는 한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는 윤성호를 향해 다시 다가서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른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신 회장님을 그렇게 걱정하신 거군요. 윤성호는 하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말합니다. 미련했어요. 유진이 잃어버린 게 꼭 제 탓 같아서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부부란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20년이 흘렀어요. 이 사람 혼자 그 아픔 다 짊어지고 쓰러졌어요. 하나는 윤성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지키고 싶다면 진심인 거겠죠. 지석이도 알고 있나요? 하나가 걱정스럽게 묻자 성호는 오전에 찾아왔었어요. 지석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하나 씨한테도 그렇고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석이한텐 제가 연락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의 말이 끝나자 진구가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리 누워만 계시니 최명지 씨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산과 은총이를 손에 넣으려 할 거예요. 진구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 확실하게 정리해서 한 번에 터뜨려야 해요. 성호는 눈을 감고 작게 숨을 내쉽니다. 이 모든 건 이 사람이 깨어나야 끝납니다. 유진 엄마만이 진실을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구하나가 다시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혹시 유진이 실종 당시의 상황 알고 계신가요? 윤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유진이와 세영이를 데리고 여행을 갔었어요. 당시에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이들만 차에 두고 표를 끊으러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유진이가 없어진 거예요. 세영이는 자기도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와보니 유진이가 차 안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만 반복했지요. 하나는 눈을 감으며 숨을 한 번 고른 뒤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 제가 문득 너무 또렷하게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살 무렵이었고 성북항 근처를 혼자 걷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 윤세영이랑 또래 여자아이 한 명이 함께 부두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윤성호의 눈이 그 순간 조용히 흔들립니다. 하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기억납니다. 세영이가 먼저 내려가고 그 아이는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제가 다시 그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두 아이 중 하나이만 배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둘이 내려갔는데 올라올 땐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윤세영이었고요. 윤성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나는 손끝을 꽉 쥔 채 말을 계속합니다. 그땐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진구 씨에게 유진이 실종 당시 상황을 다시 물어봤는데 윤세영이 화장실 간 사이에 유진이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이 실종됐던 항구가 성북항이었다고 해서 그 말이 제가 어릴 때 봤던 장면과 너무 정확히 겹쳐지면서 생각이 났어요. 하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혹시 윤세영이 화장실 간 사이에 유진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유진이를 배에 두고 혼자만 나왔던 건 아닌지. 윤성호는 말없이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을 감습니다. 그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중얼거립니다. 그 아이가 혼자서만 하나 씨의 기억이 맞다면 세영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유진이가 없어졌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는 한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구하나를 또렷이 바라보며 말합니다. 하나 씨,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영이가 유진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드네요. 구하나는 눈을 피하며 작게 말합니다. 혹시 제가 착각일까봐 무서웠어요?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진이를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냅시다. 세영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하나와 진구가 병실을 다녀가고 얼마 후 최명지가 신여진의 병실을 또 찾아옵니다. 최명지를 본 윤성호, 밖으로 나가세요. 그런 윤성호에게 최명지는 그럼 아주버님도 밖으로 나가세요. 잠시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갑니다. 병실 문 앞 윤성호와 최명지 사이에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명지가 서류 하나를 꺼내 보이며 나무라듯 이야기합니다. 입꼬리는 약간 올라가 있었지만 윤성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걸 남기셨더라고요. 최명지는 윤성호 앞에서 협의 이혼 확인서를 흔들며 억지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명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떨림의 이유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들켜버릴까 두려운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형님이 이런 걸 남기셨을까요? 아주버님 때문 아닌가요? 윤성호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두었습니다. 성호의 눈에는 서류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시간과 감정이었습니다. 윤성호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여진이와 나는 이미 오래전에 부부로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진 엄마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 말에 최명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혼 서류 남기고 쓰러진 여자를 이제 와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형님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받으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윤성호는 말없이 명지를 바라봅니다. 침묵이 오히려 날카로웠습니다. 지금부터는 남편 노릇할 겁니다.
윤성호의 말에 최명진은 씩 웃으며 비꼬듯 말합니다. 형님이 들으시면 웃기지도 않겠네요. 살아생전엔 그림자 없던 남편이 혼수 상태 되니까 남편 흉내라. 아주 드라마가 따로 없네. 윤성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살며시 열어 조용히 신여진을 바라봅니다. 유진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야 알 것 같아. 저런 양심도 없는 여자를 당신 곁에 두는 게 아니었는데 그 긴 시간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미안해. 최명진은 혀를 차며 병실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명지의 눈동자에는 도끼가 어려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도끼 눈을 뜨며 좋아, 그렇게 감성팔이 해봐. 난 그 감성 다 짓밟아 줄 거야 라면서 자리를 뜹니다. 병원을 나온 최명진은 조영사의 연락을 받고 어느 구석진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주차장 뒤편, 최명진은 조영사로부터 검은 봉투 하나를 건네받습니다. 명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고 제일 위에 있는 문서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엔 차명계좌 자산 내역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밑엔 신여진의 이름과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 계좌, 미술품, 그리고 외국 명의의 자산 목록이 상세히 나열돼 있습니다. 최명지의 손이 떨립니다. 형님, 이런 게 있으면서 날 어떻게 그따위로 내 딸까지 무시하면서 평생 자기 시종 노릇이나 시키려고 했던 거야? 최명진은 이를 악물고 조영사에게 말합니다. 조영사, 이 자산 누가 관리하는지 추적해. 빨리. 명진은 그 종이를 꼭 쥐고 뭔가 확신을 가진 듯한 눈빛으로 다시 병실로 향합니다. 다행히 여진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병실 침상 옆 무표정하게 누워있는 신여진을 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형님, 내가 유진이 죽였게요? 안 죽였게요? 명지의 입꼬리는 비틀리듯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백도 고백도 아닌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듣길 바라는 듯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명진은 홀린 듯이 여진의 산소 호흡기에 손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탁 하고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재빨리 손을 거둡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분명 회장님 병실엔 출입금지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하고 장비서가 말합니다. 최명진은 가볍게 미소 짓다가 단번에 장비서의 손목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형님 서재 서랍 안에 있던 문서들 누구에게 넘겼어? 구하나? 아니면 아주버님? 장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명진은 모른다는 장비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음산한 미소를 지은 뒤 장비서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합니다. 형님이 깨어나기 전에 진실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협조 좀 해. 아니면 유진이처럼 사라지고 싶은 거야?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잘 판단하라고? 그 말을 남기고 최명진은 병실을 나갑니다. 최명진은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